애드립 강의를 하겠습니다. 애드립 강의.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열애를 애드립을 통해서 또 연주를 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애드립은 너무 강범위해서 사실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이기 때문에 멜로디만 강의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은데 애드립이라는 거는 광범위하다는 거죠. 근데 광범위하다는 거는 또 광범위하지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어, 이 설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애 한번 틀어보세요. 열애를 틀어보시면 일단은 테너로 해서 이 A 마이너입니다. 알터도 A 마이너, 테너도 A 마이너.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는 거는 뭐 테너 들어도 되고 알터도 상관없습니다. A 마이너 키입니다. A 마이너. A 마이너 키에는 저한테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거 악보가 있습니다. 열에 사용되는 코드 및 스케일. 애드립 할 때는 총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코드, 두 번째 스케일. 그거를 통해서 산을 그리면 됩니다. 예. 우리가 마치 거는 똑같아요. 예식장에 갔을 때 뭐 예를 들어 캐주얼 복장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등산을 갈 때는 뭐예요? 등산 복장. 그렇죠? 등산에 가서 등산 복장이 가장 어울리죠. 또 회사를 출근할 땐 양복. 그렇죠? 뭐 테니스를 치면 테니스복,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또 배드민턴의 복장이 있고 골프장을 갔는데 배드민턴 복장으로 골프를 갔다. 그런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각 코드라는 거는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열에는 A A7 프린트해 보시면 A A7, D E7, G7, C7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그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플러스 어벨러블 코드 스케일 쓸 수 있고 A7, D 마이너 다 쓰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A 마이너에서는 어떤 코드를 쓴다. 그리고 어느 코드 스케일을 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한다 그러면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 배드민턴 치는데 뭐 긴 바지를 입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복장이 있다는 거죠. 테니스 치는 분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코드와 코드 스케일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셔야 되고 지금 시간에는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스케일에 대한 얘기만 하면 또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시간에는 코드 스케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애드립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애드립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애드립을 대략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코드 스케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는 기본적인 센시에이션 색스폰 애드립 센시에이션 애드립을 어느 정도 수강하고 어느 정도 트레이드라든지 코드톤 연습하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셔도 모르신 분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꾸 들으면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한테 갓난 아이들이 뭐 말하는 거 알아듣습니까? 그렇지만 많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말을 따라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애드립도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 분이 들은 부분도 있지만 계속 듣고 따라하다 보면 또 이제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갑니다. 일단 윤신의 열애 한번 듭니다. 보통 16마디가 여기 전주를 보면 16마디가 진행이 됩니다. 16마디 동안 멍청이 서 있으면 이제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또 노래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악기하는 사람은 16마디가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16마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들어볼게요. 반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주 한번 들어봅니다. 뭐 원산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제 뭐 악보를 바라보거나 그러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전주 애들이 한다. 전주가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처음부터 애들이 막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달려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노래마다 틀리지만 열의 노래는 처음에는 간단하게 코드 톤이라든지 펜타토닉 그러면서 쓰면서 약간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코드 톤으로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노래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반주에 따라갑니다. 이게 애드립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주의 느낌이 있어. 반주가 조용히 하면 또 애드립도 약간 점점 너무 나서서 막 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반주가 그렇다면 약간은 부드럽게 음도 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열애에서 중요한 코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는 이론상 말씀드리면 열애에서 좀 중요한 코드 그렇죠. 여기 프린트 보면 A7하고 E7, A7하고 E7은 이거는 마이너 계통의 도미넌트 7, 이거는 세컨다리 도미넌트 7입니다. 세컨다리 도미넌트 7이 뭘까요? 라고 하는 뭐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뭐 세컨다리 도미넌트 설명하면 또 많이 깁니다. 세컨다리 도미넌트 일반 마이너 계통의 도미넌트입니다. 그래서 A7은 그럼 라 전문용어로 A7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퍼펙트 피프스 다운, 퍼펙트 핍스 다섯 개 그러니까 퍼펙트 핍스 다운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D 마이너에서 파생된 스케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 마이너에서 그렇기 때문에 D 마이너의 스케일이 파생된 것 때문에 얘를 중요시해요. 플랫 9이라고 합니다. 플랫 9. 플랫 9의 음을 아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꼭 A7 할 때는 플랫 9은 약방의 감초절을 꼭 쓰셔야 됩니다. E7은 뭐예요? E7은 이 스케일이 별로가 없어요. 솔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플랫 9입니다. 얘는 왜 플랫이 없는데 왜 플랫 9이에요? 원래 샵이 있을 자리에 플랫이 그러니까 제자리가 됐기 때문에 플랫 9입니다. 그래서 애드립을 할 때 E7, A7에는 꼭 내가 플랫 9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밑으로 가던가 이 옥타브 갈 수도 있어요. 밑으로 가던가 올라가면서 얘네 플랫 9을 쓰시면 되세요. 이 플랫 9에 대한 부분은 센세이션 색소폰 애드립 책자 보충 자료 3권에 보시면 3권에 나와 해우의 대부분 보면 A7, E7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플랫 9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또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플랫 9을 쓰고 말씀드리자면 16마디예요. 전주 16마디는 음이 그거를 또 표현하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표현할 때는 16마디는 좀 부드럽게 가니까 좀 잔잔하게 갈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벌써 이제 코드 톤만 얘기하고 스케일 얘기하고 그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것만 어떻게 보면 다 일일이 코드 톤 어떻게 음정, 스케일의 구성 다 얘기하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여행을 가요. 그러면 그 여행을 경복궁을 가더라도 경복궁을 갔습니다. 경복궁 갔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를 얘기해라 보나요? 그러면 조선 왕조부터 다 얘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 왕국에 누가 살았고 누가 어떻게 너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센세이션 색소폰 애드립에서 기본적으로 트레이드라든지 코드톤 연습을 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6마디는 좀 잔잔하니까 차분하게 가야 되고 E7, A7이 갔을 때는 이 플랫 9을 잘 사용해서 쓰면 더 좋다. 하죠. 그리고 직접 자기가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면서 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애드립은 기존에 있는 뭐 악보를 봐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이제 노래 가서 노래는 그냥 가요. 한번 노래를 한번 가면서 중간 중간에 내가 애드립 하고 싶다 그러면 데드 스팟에서 애드립 하면 좋습니다. 데드 스팟 봐보세요. 멜로디 갑니다. 그대에. 뭐 다 넣을 수 있지만 너무 다 하면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네 마디 한 번 정도, 네 마디 한 번 정도 애드립 하면 좋고요. 너무 많이 넣는 것도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열애라는 곡은 지금 A 마이너 노래서부터는 A 마이너, D 마이너 이게 데드 스팟이 되게 많습니다. 죽어 있는 공간. 데드 스팟이 뭐냐 또 하신 분도 있어요. 데드 스팟이 뭐냐? 저한테 애드립을 궁금하시면 다 아시겠죠. 데드 스팟이 죽어 있는 공간, 빈 공간에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애드립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뭐 어벨러블 코드 스케일 A 마이너, D 마이너는 어벨러블, 펜타토닉, 블루스 뭐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하셔야 돼. 자기가 해야 되는데 보통은 좀 내가 또 정말 좀 진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강도 자체가 블루스를 하면 좋습니다. 블루스적인 여건이 더 열애에는 좀 맞습니다. 예. 펜타톤이 틀리냐? 그건 아니에요. 펜타톤이 할 수 있고 어벨러블 할 수 있죠. 그거는 자기가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을 하면서 이런 거 느낌을 받으시고 또 제가 연주한 곡도 들어보면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데드 스팟에서 노래할 때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데드 스팟 네 마디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지저분해질 수 있다. 제가 막 많이 한 거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데드 스팟에 애드립을 할 때는 데드 스팟에 하면 좋다. 계속 한번 연주해 볼게요.
여기까지 멜로디예요. 멜로디까지는 약간의 데드 스팟에 애드립을 좀 넣어주고 답은 없어요. 뭐 D 마이너에서 어벨러블 어떻게 듣고 뭐 블루스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데드 스팟에 대략적으로는 이제 블루스 이거 쓰기 제가 보면 제가 이제 나눠진 그 프린터만 해보시면 그렇게 쓰시면 되시고 또 참고 자료 애드립 팡팡에 있잖아요. 그러면 애드립 팡팡에서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트레이드하고 애드립 팡팡은 참고예요. 마치 백과사전을 보듯이 보셔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를 보고 참고하셔야지 그것만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진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애드립 팡팡 지금 뭐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 A 마이너는 뭐 파트 1에 25페이지, 28페이지 쓰고 또 파트 2에는 25, 28페이지 그게 뭐냐면 그 펜타톤이고 73, 76은 블루스 97 파트 3에 97, 100 A 마이너의 경우 그건 이제 애드립 팡팡에서는 그거는 이제 어벨러블 코드 스케일을 A 마이너에서 어떻게 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어떤 이론을 안다기보다는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답을 다 드리고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하다 보면 거기 그 우리 가요에서 애드립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그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내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굳이 정비하는 걸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정비는 정비사한테 맡기면 돼요. 그걸 하다 보면 뭐 엔진 오일 정도 갈 수 있고 타이어 정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이론을 알면 정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굳이 정비할 것까지 없다. 그 다음에 무조건 먼저는 이게 자동차를 잘 타야 돼요. 먼저는 운전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있는 거 제가 다 이렇게 스케일이랑 코드를 들었으니까 할 줄 아셔야 돼요. 노래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끝났죠. 그러면 뭐가 가요? 우가 갑니다. 그러면 몇 마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여섯 마디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데드 스팟에서만 애드립 하세요. 데드 스팟. 봐보세요. 데드 스팟.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 다 애드립 하면 지저분해요. 피울이라. 그 다음에 합니다. 데드 스팟. 데드 스팟. 따라 데드 스팟 D 마이너 그 다음에 E7 데드 스팟 나 A 마이너 그 다음에 데드 스팟 A 마이너 그 다음에 반복이죠. 그래서 똑같은 8마디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면 데드 스팟 A 마이너, D 마이너, E7, A 마이너가 나오네요. 그러면 E7은 뭐예요? 어벨러블 코드 스케일로 하시면 돼요. 하모닉 마이너, 핍 스텝. 하모닉 마이너. E7, 하모닉 마이너 핍 스텝. 그러니까 이 미에서 네 번째 내려간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E7이라는 건 A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거 악보에 보시면 미, 파, 솔샵, 라, 시, 도레, 미 그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쓰실 때 뭐냐? 우리 트레이드 할 때 있죠? 뭐야? 트레이드 뭐야? 트레이드 처음에 시작하면 코드 톤을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순차적인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코드 톤을 끝나기 맞습니다. A 마이너다 블루스 한다. 그러면 보통 A 마이너 블루스는 뭐예요? 우리가 트레이드에서 배웠지만 근음이나 오음 정도 사용해서 시작하면 끝나는 거 좋고 어벨러블 코드 스케일은 뭐랄까 코드 톤에서 시작하는 뭐 라도, 미 라도미 솔까지는 좀 그렇고 라도미 1도, 3도, 5도 정도를 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중간에 데드 스팟 애들 해볼게요. 사람아 피우리라 우 A 마이너 뭐 블루스로 한번 해볼까요? 블루스 D 마이너 블루스 어벨러블 어떻게 꺼낼게요? A 마이너 어벨러블 해볼까요?
그죠? 그래서 간주는 데드 스팟 위주로 하는 게 좋다. 데드 스팟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데드 스팟은. 그래서 데드 스팟은 얘기하듯이 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멜로디는 그대로 갑니다. 일단 멜로디 갑니다. 멜로디 그리운 멜로디 갑니다. 이제 후렴 간주 끝났다. 멜로디. 여기까지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2절이죠, 2절. 그래서 약간의 중간중간에 좀 이제 데드 스팟이나 그런 데서 이제 코드 스케일로 애드립 합니다. 그래서 뭐야? 그냥 코드 톤과 스케일 갖고 거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레이드가 되시면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애드립의 기본은 뭐냐? 뼈대와 스케일입니다. 그럼 내가 블루스를 쓴다. 어벨러블 어트 코드 스케일은 본인의 하시고 본인이 선택하면 되고, 그리고 그 애드립 할 때 뭐야? 코드 톤을 시작해서 코드 톤을 끝나는 게 좋습니다. 코드 톤을 코드 톤. 예를 들어 이제 뭐 E7에서 A 마이너 넘어가다가 놓고 E7 하다가 넘어갔을 때는 A 마이너의 코드 톤으로 정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을 그리면서 코드 톤을 시작하고 코드 톤을 끝난다. 그 정도만 그리세요. 중간에 이제 코드 톤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음이 진행하다 보면 코드 톤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뭔가는 음이 이렇게 진행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트레이드 연습하시는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후렴이 나왔어요. 후렴 이제는 이제 전주도 하고, 전주는 뭐 아주 부드럽게 연주하고, 그죠? 뭐 뜨문뜨문 조금은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노래 들어가면서 약간씩 이제 4마디 정도, 8마디 정도에서 데드스팟 애드립을 넣어주고, 간주에서는 데드스팟 이게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한 마디 쉬고 한 마디 연주하고 한 마디 쉬고 한 마디 연주하고 그렇게 한다 하시면 되시고, 이제 노래는 편하게 이제 2절에는 뭐 멜로디 하시고 중간 중간에 또 이제 데드스팟에서 이제 애드립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을 갖단 말이에요. 후렴이 또 우우의 우우가 반주기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그 엘프로 지금 하는 건데 엘프 808을 합니다. 아니 800이다 원래 모델은. 그냥 뭐 하여튼 800 시리즈 8 시리즈로 한 거예요. 합니다. 그러면 뒤에 윤신의 노래니까 후렴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밖에 안 되네. 8마디. 이거는 8마디밖에 안 됩니다. 그럼 8마디 어떻게 해요? 저는 통짜로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통째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난 통째로 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데드스팟 하면 되고요.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다 통째로 하면 좀 봐보죠. 사랑을 피우려 한번 해볼게요. 통째로. 정신없이 해봤는데 한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데드스팟 애들이 데드스팟은 좀 정신없긴 하네요. 피우리라 A 마이너 블루스로 해볼까요? D 마이너 블루스, 하모니 마이너 퍼펙트 피스,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기본적으로 열에 사용된 코드 및 스케일을 버렸고 애드립 팡팡이 어느 정도 참고하시라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애드립이 너무 이게 강범위, 왜냐면 애드립은 창작이잖아요. 창작이기 때문에 강범위합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그림 선생님이 뭐 화분을 갖고 화분을 그려라라고 하면 화분이 오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죠. 근데 애드립은 창작. 너희들이 화분도 있고 창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컵도 있고 정물을 그린다. 그러면 뭐 도자기도 있고 뭐 사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건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때는 많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드립이라는 거는 이걸 꼭 노래하듯이 이걸 꼭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트레이드를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적용하는 게 좀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막 잘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드립 배우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를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 또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너무 막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걸 멋있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구 잘합니까? 창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레슨 받으신 분들은 음원을 카톡 레슨 받으시면 비화상 레슨 아니면 기본적으로 레슨 받는 분은 자꾸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연주하겠다. 열애에서 이렇게 애드립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영상 보내드렸고 또 이제 시간 나면 또 연주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강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